채권의 특성은 이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현재 금리 가격이 많이 오를 대로 올랐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떨어질 파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는데 이 채권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채권에는 채권 이자가 나오죠. 원래 채권을 사는 본질은 채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그리고 채권 이자를 받는다. 요 두 가지 수익을 보고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 장기 채권 ETF입니다. 단기 채권도 있고 중기 채권도 있고 한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들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요번 영상에서는 어떤 장기 채권 ETF가 가장 스테디셀러로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TLT입니다. 주식 사시는 그냥 창에다가 TLT 검색하시면은 어느 증권사든지 사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먼저 추종 지수를 보시면은 20년 이상 미국채를 추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 국채라고 했는데 20년 이상 미국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AA, 트리플 A 등급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위 등급의 채권,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죠. 구성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1% 정도 캐시 현찰을 들고 있고 나머지 98.49%는 government, 국채를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사는 블랙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블랙록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도 ETF 구매하실 때 중요한데 블랙록이기 때문에 절대 뭐 파산 위험이나 부도 위험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 이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ETF를 운용해 왔나 너무 신생 ETF는 아닌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TLT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22일에 상장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넘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ETF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TF가 우후죽순 나오는 거의 초창기에 나온 원년 멤버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운용하는 순자산은 30빌리언 해서 300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대략 한 40조 정도 되겠네요. 순자산도 굉장히 우량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운용수수료입니다. 운용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도 인덱스 펀드 투자할 때 운용보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뭐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운용수수료가 싼 거 왜냐면은 장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비싸면은 복리로 운용수수료가 계속 들기 때문에 운용수수료를 싼 걸로 해라 하는데 TLT는 운용수수료가 운용보수가 0.15%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좀 감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S&P 500 VOO ETF 같은 경우는 운용보수가 0.03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뱅가드에서 나와서 미국 국채 장기채권 이 TLT의 경쟁 ETF인 그 EDV라는 ETF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0.06%인가 그래요. 그래서 운용보수 측면에서는 TLT가 싼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 추종을 하는 ETF 중에서 SPY, SPY가 있죠. 그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SPY도 가장 우량하고 가장 역사 깊고 유서 깊고 스테디셀러이지만 운용보수는 VO보다 약간 좀 높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TLT도 가장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이지만 좀 역사가 깊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뭐 운용보수를 높게 해도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용보수는 너무 싼 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TLT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배당이 나옵니다. 원래는 채권이 만기가 돼야지 이제 채권 이자율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ETF 형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배당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2.93%다. 1년에 2.93%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권이 이자 받는 게 주 목적인데 그렇게 따지면 좀 아쉬워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바로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LT의 매력이 무엇이냐? 바로 월 배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배당금을 준다. 요게 바로 매력인데요. 아까 언급드린 EDV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으로 알고 있어요. 이 EDV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 TLT와 정밀 분석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TLT는 월 배당이라는 점에서 월마다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 그런 쾌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보다 월 배당은 복리의 속도가 더 빠르죠. 월마다 쌓이는 게 계속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보다 유리할 수 있다. 현재 그래서 TLT의 한 주당 가격은 $100 정도, 딱 $100 선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지금 TLT의 3년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치 차트를 보면은 살짝 오르다가 코로나하고 좀 정점 찍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하면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할 때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채권 가격도 선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최저금리에 있었죠. 역사적 최저금리 거의 0%대에 가깝게 최저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더더욱 인하를 때려버리면서 완전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죠. 앞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좀 미리 이렇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연준이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해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쭉 내려버렸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죠? 금리 인상을 거의 이제 그만두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의 스멜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리의 인상 인하 이거는 신도 모르고 이 파월 이 본인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이게 결국 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월 본인도 자신이 어떻게 결정할지 본인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확신하게 단언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지만 결국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이제 하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하면은 하방으로 가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채권을 구매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채권의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근거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지금 TLT의 이게 거의 20년치 맥스죠. 2002년에 상장했으니까 20년치 차트인데 거의 지금 최저점에 닿아 있습니다. 최저점에 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절대로 확언은 못 드립니다만은 본능상 그리고 연준도 지금 상황에서 살짝 더 올리면 올렸지 뭐 6%, 7%까지는 올릴 확률이 적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씩 사두면은 앞으로 위로는 열려 있지만 아래는 좀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상단만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그리고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한다면은 이제 가장 미국 국채 장기 채권의 스테디셀러인 TLT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월배당도 받고 인하에 따른 상승폭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상품이고요. 살짝 말씀드리면은 중기 채권이나 단기 채권일수록 인하에 따른 상승폭이 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특히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의 변동이 없어요. 금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가격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배당금만 받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할 때 이제 단기 채권을 하는 거고 이 TLT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플러스 배당금까지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TLT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 TLT와 경쟁 ETF가 되고 있는 EDV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이 EDV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시고 TLT와 함께 비교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영상 보시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